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불균일 비틀림에서 변형 에너지에 관한 예제를 풀 거고, 마지막 예제인 예제 3.12를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얘는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사다리꼴이에요. 단면 형태가. 그 면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수록 계속 바뀌는 봉인데, 지름이 DA에서 DB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 길이는 L,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L이고요. 이때 뭘 구하라는 거냐? 회전각을 구하래요. 회전각. 즉 여기가 이제 고정이 돼 있죠? 고정이 돼 있으면은 여기 있던 축이 뭐 이렇게 이제 비틀렸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틀렸겠죠? 그 회전각을 구할 건데 어떻게 구하냐? 변형 에너지와, 그럼 이 물체의 변형 에너지를 구해와야 돼요. 그리고 하중이 한 일. 근데 제가 여기다 하중을 실수로 안 그려왔네요. 하중 그려줄까요? 하중이 여기에 아마 t가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이 t가 한 일, 그리고 변형 에너지가 같다고 놓자. 그렇게 해서 A 지점에서의 회전각을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력을 구해보면은 뭐 여기 이제 반력은 쉽죠. 하중이 계속 t가 되는 거니까. 그럼 1은 어떻게 되냐면요. 1, W는 이제 우리가 공식을 알고 있죠. 2분의 1 t 파이입니다. 파이 a라고 해줄까요? 여기서부터 a까지 파이 a가 됐다고 해봅시다. 최종 비틀린 각이에요. 그럼 이제 변형 에너지를 구할 거예요. 변형 에너지 u. 그래서 이 둘을 갖다고 놓을 건데, u 공식을 이제 잠깐만 기억을 해보면은 여기다 쓸까요? u는 2gip 분의 t제곱 l이라고 우리가 했어요. 그쵸? 자, 근데 이 공식을 쓰려면 순수 비틀림이어야 했고, 얘는 불균일 비틀림이니까 핵심은 순수 비틀림으로 쪼개라. 근데 순수 비틀림으로 쪼갤 때 문제가 뭐냐? 얘가 연속적으로 계속 변하더라. 면적이 안 바뀌어야 순수 비틀림인데, 그럼 그때 쓰는, 연속적으로 무언가가 계속 바뀔 때 쓰는 테크닉이 미적분 테크닉이고, 미소 구간을 그래서 잘라올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x 있죠? 이 방향이 지금 x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x만큼 가서 이렇게 dx를 따올게요. dx. 자, 모양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바뀌지만 내가 따온 dx 안에서는 직사각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작은 dx를 떼올 거예요. 그럼 자유물체도 한번 가져올게요. 얘는 지금 이제 내부 에너지를 구하기 위한 자유물체도예요. 여기에 dx. 그리고 내부 토크 표시를 해주면은, 내부 토크는 t이기 때문에 어디를 잘라도 t와 t가 됩니다. 내부 토크는. 그래서 항상 내부 토크는 저희가 파란색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t가 될 겁니다. 공식을 써보면 du라고 했죠. 미소 구간의 변형 에너지를 우리가 du라고 잡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탄성계수 g는 그냥 상수로 주어질 거고, 이게 또 문제가 되죠. IP를 일단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빨간색 네모로 해놓을게요. 일단 이 IP 위치를. 그 다음 T는 항상 T제곱, 그리고 L은 DX가 됩니다. 그럼 내가 내부 에너지를 구하고 싶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인테그랄을 씌워주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냐? 얘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거 IP, 즉 IP를 구해야 된다. 그럼 IP는 32분의 파이 d의 4제곱이 되잖아요. 이 지름을 d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림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보면은 여기 길이가 d가 되겠죠. 이 d를 구하는 거 불균일 비틀림 3.4장인가요? 거기 예제를 풀 때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때 제가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풀지 보여줬었나요?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다가 그릴 그림은 지름을 구하기 위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다리꼴 하나를 이걸 그냥 다 떼올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다리꼴 단면을 가진 봉이 되고, 여기가 db, 여기가 da.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x만큼 갔을 때 여기에 있는 얘 dx를 내가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닮은비를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닮은비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제가 했던 방법은 전 이렇게 쪼개서 빠르게 할게요.
이 길이가 DA가 되고 이 길이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닮음을 써서 구한다. 그러면 얘는 DB 빼기 DA 2L분의 X가 됐던 것 같네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름은 뭐가 나오냐? 지름 여기 DX는 DA 더하기 L분의 DB 빼기 DAX가 나오더라. 뭐 이 정도 이거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다리꼴 그리면. 그래서 여기서 지름을 떼오는 거는 뭐 사실 외워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자주 나와요. 근데 저는 잘 안 외우고 그냥 이때마다 바로바로 생각해서 합니다. 아무튼 자주 나온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럼 지름이 이렇게 되죠? 얘를 이제 적분을 하면 돼요. 여기로 다시 u의 식을 써볼게요. 얘는 인테그랄 그 상수는 밖으로 먼저 뺍시다. 상수를 밖으로 먼저 빼면은 2g t 제곱 인테그랄 0에서 l까지 dx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ip분의 1이죠. ip는 32분의 파이 d 4제곱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d 4제곱만 남기고 32분의 파이도 밖으로 뺄게요. 그러면 여기 분모에 여기 파이가 오고 여기에 곱하기 32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남은 거는 dx의 4제곱 분의 1이 남죠. 그리고 이 dx는 여기에 이 식을 대입해서 이걸 하면 되는데 뭐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저번 불균이 비틀림 예제할 때는 이걸 어떻게 푸는지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는데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번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적분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얘. 저는 치환적분을 쓸 겁니다. 치환적분을 어떻게 쓸 거냐? dx 있죠? dx 얘를 제가 스몰 t라고 둘게요. 변수. 스몰 t는 dA 플러스 L분의 dB 빼기 dA x가 됩니다. 자, 그럼 치환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치환적분하면 되는 거죠. 얘를 t가 이렇게 내가 정의를 했을 때 어떻게 적분을 하냐? 먼저 우리가 치환적분할 때 dt가 뭔지 구했어요. dt는 뭐냐면은 여기서 좌변의 변수는 t고 우변의 변수는 x죠. 그러면은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dx분의 dt는 t를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l분의 db 빼기 da가 될 거예요. 그럼 이때 dx를 뭐 넘겨요. 사실 이게 정확한 수학적 기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dt 이렇게 넘기는 게 dt는 l분의 db 빼기 dx예요. 다 준비가 됐어요.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0l에서 x의 4제곱분의 1 dx를 적분을 하는 건데 인테그랄을 똑같이 써요. 그리고 여기 있는 dx 4제곱을 제가 t로 치환을 한 거니까 t의 4제곱이 돼요. t의 4제곱분의 1. 근데 이 dx는 얘를 이렇게 분모로 보내고 하면은 이항을 하면은 db 빼기 da 분의 l dt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적분 변수 여기 있는 적분 변수래. 그 뭐죠? 여기 아래 끝 윗끝이라고 부르나요? 적분 범위를 여기다가 써줘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썼냐? 적분 변수가 t잖아요. 근데 얘는 적분 변수 x, dx에 대해서 설정해 놓은 범위예요. 그러니까 x가 0에서 l까지 가는 거고 얘는 그럼 t로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이 식에다가 x는 0일 때 넣어서 t 값 여기다 써주고요. l일 때 넣어서 여기다가 그걸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x가 0이면은 da가 되죠? 그럼 여기는 da가 됩니다. 그리고 x가 l일 때는 db가 되네요. db. 그럼 얘를 적분하면 되는 거예요. 얘 적분하는 건 뭐 비교적 쉽죠? db 빼기 da분의 l 그리고 t 얘는 상수고 결국 적분은 t의 4제곱분의 1을 적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t의 마이너스 3의 db da가 되나요? 그러면은 db 빼기 da분의 l 그리고 이거 여러분이 계산을 해 보시면은 da 세제곱분의 1 빼기 db 세제곱분의 1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계산을 조금 더 쓰기 위해서 여기까지는 이제 한번 혹시 필기할 게 있다면 여기서 정지하고 필기를 해주세요. 이제 지울 거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지울 겁니다. 자, 됐죠? 그럼 이제 지울게요.
자, 요 식이 곧 이거의 적분값이에요. 자, 그럼 변형 에너지 U는 결국 뭐가 되냐? 자, 2G 그대로 써줄게요. 일단 32T 제곱 적분 1개 곱하기 dB 빼기 da분의 L da의 세제곱분의 1 빼기 dB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였냐? 변형 에너지, 이게 변형 에너지 식이에요. 뭐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지만 전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3분의 1을 안 붙여줬네요. 3분의 1. 여기 3분의 1이 이제 살아있을 겁니다. 분명히 3분의 1이 이렇게 살아있을 거예요. 그럼 얘와 이 식이 같다라고 이제 두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숫자를 2, 32, 3까지 약분을 해주면 더 완벽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이 같다라고 문제를 풀면은 얘를 구하는 거죠. 파이 A. 파이 A는 2G 파이 32T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dB 빼기 da분의 L da의 세제곱분의 1 빼기 dB의 세제곱분의 1에 곱하기 t분의 2가 나오네요. t분의 2가. 그런 거 같죠? 그럼 이제 약분을 해줘요. 여기서. 약분을 t 이렇게 약분해주고 뭐 2 이렇게 약분을 해줘요. 그럼 벌써 다 한 거 같죠? 약분을? 자, 그러면 답은 뭐가 되냐면은 3G 파이 dB 빼기 da 분의 32T L 그리고 da의 세제곱분의 1 빼기 dB의 세제곱분의 1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예제 3.12를 풀어본 거예요. 뭐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 이게 답이어서 이제 예제 3.12를 이렇게 풀어본 겁니다. 근데 예제를 여기까지 풀었는데 이번 강의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3.9장의 마지막 개념이에요. 이겁니다. 순수 전단에서 변형 에너지 밀도. 챕터는 이제 2장을 달고 있고요. 한번 떠올려 보면은 제가 이 파란색 글씨로 챕터 매긴 게 0번은 1 에너지라는 걸 매겨왔어요. 그리고 1번은 뭐였냐면은 변형 에너지 구하는 거. 변형 에너지 뭐 순수 비틀림일 때 한번 구해봤고요. 불균일일 때 한번 구해봤습니다. 불균일일 때. 그리고 2번이 이제 마지막으로 변형 에너지 밀도라는 걸 다룰 거예요. 자, 이제 이 챕터의 용어를 잠깐 좀 설명을 해보면은 순수 전단은 뭐냐면요. 순수 전단은 전단 응력만 받는 전단 응력만 받는 응력 요소라고 해봅시다. 즉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순수 전단 상태에 있다는 건데 응력 요소라는 거는 자유물체도를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자유물체도는 뭐냐면은 그림을 떼와서 힘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힘. 근데 응력 요소는 이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뭔가를 떼와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응력을 그려준 거를 응력 요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물체도랑 아주 흡사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물체도 떼오듯이 응력 요소를 떼왔는데 걔가 마침 전단 응력만 받는다면 그건 순수 전단이라고 우리가 표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있죠? 전단 응력만 받는다는 거는 수직 응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직 응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얘가 순수 전단이에요. 지금 전단 응력만 받고 있고 지금 여기에 그린 이제 순수 전단 얘는 뭘 전제하고 그린 거냐면 제가 정사각형 이렇게 따올 건데 얘 정사각형 길이가 h예요. h. 그리고 지금 여기서 2차원이어서 보이지 않지만 이 슬라이드 뒤쪽으로 이렇게 두께 t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직육면체의 느낌이죠. 그래서 이 두께 t인 얘가 응력을 여러 개를 받고 있는데 그 응력 값이 모두 똑같아요. 만약에 얘가 1메가파스칼이라면 이 하나의 응력이 그럼 여기에 받고 있는 모든 화살표는 1메가파스칼인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순수 전단 그림을 따온 거예요. 자, 그럼 변형 에너지 밀도는 뭐냐? 변형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했죠. 물체의 힘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은 그때 물체가 변형이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생긴 에너지를 변형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럼 변형 에너지 밀도는 뭐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위에도 이렇게 밑줄 치고 이렇게 쓸게요. 변형 에너지는
물체의 관점에서 서술을 한 거예요. 이 물체가 얼마나 바뀌었을까? 근데 변형 에너지 밀도는 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점. 즉 제가 이렇게 봉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변형 에너지가 뭐였냐면은 EGIP 분의 T 제곱 L이 됐죠? 그쵸? 얘가 변형 에너지인데 얘는 이 물체 전체에 관해서 얘가 총 받은 변형 에너지예요. 총 가지고 있는. 그렇다면 여기 이렇게 한 점을 이렇게 딱 뽑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한 점, 얘가 가지고 있는 변형 에너지는 얼마나 될까가 변형 에너지 밀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좀 오류가 있지만 단순화시켜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만약 물체가 받은 에너지가 30줄이라고 해볼게요. 변형 에너지가. 근데 이 물체가 마침 30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변형 에너지의 밀도는 한 개의 점이 받는 변형 에너지에 해당을 하니까 뭐 1줄, 물론 단위는 이게 아닙니다. 이 정도 1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됐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럼 이 상태, 순수 전단을 받고 있는 응용 요소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순수 전단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점은 변형 에너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변형 에너지는 곧 1이죠. 근데 1은 힘 곱하기 거리라고 제가 했어요. 저번 강의에서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응용 요소에서 뭐를 표현해줘야 되냐면 힘이 뭔지 표현을 해줘야 된다. 힘. 왜냐면 2를 결국 구해와야 되는 거니까 에너지를 구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힘으로 바꿔줍니다. 힘. 전단력으로 바꿔줘요. 전단력 공식이 뭔지 혹시 기억하나요? 전단력은 모든 면적에 같은 전단 응력, 똑같은 크기의 전단 응력이 모든 면적에 작용한다는 전제 하에 전단 응력 곱하기 면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V는 뭐가 되냐? 일단 전단 응력이, 여기는 전단 응력이 뭐냐? 타우죠. 면적은 뭐예요? 면적은 요 타워를 받고 있는 여기의 면적은 뭐냐면요, 두께 곱하기 길이 h입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종이를 뚫고 나가서 이렇게 두께가 있다 그랬죠. 이 면이 받고 있는 전단 응력을 곱할 건데 여기 두께가 t, 여기가 h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직육면체인 상태에서 이 옆면이 받고 있는 겁니다. 걔네들의 합이 전단력이니까 얘는 타우 곱하기 th, 뭐 ht라고 이렇게 쓸게요. 그럼 여기까지 힘 됐죠? 힘을 이렇게 구한 거예요. 에너지는 곧 1이고 1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 거기서 힘을 구했어요. 이제 뭐 구해야 되냐? 거리 구해야 되죠. 거리. 그래서 물체가 다 변형된 후를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뭐 이 그림이 된다는 거는 뭐 이제 당연한 거죠. 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전단력으로 밀면은 얘가 이렇게 밀리는 거는 직관적으로 당연하고 재력학 1장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얘가 얼만큼 변형됐냐를 표기를 할 때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요. 기준선이 원래 이렇게 있었죠. 지금 여기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기준선이 이렇게 있었고 지금 이 기준선이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린 거예요. 이때 이 응력 요소가 어떻게 변했냐, 즉 지금은 이제 힘을 그렸으니까 자유물체도가 될 텐데 이 자유물체도가 얼마나 변했냐를 표현하는 양은 여기에 있는 이 각도입니다. 각도. 여기 이 각도. 그 각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삼각형만 여기에 따서 그려 놓은 겁니다. 그 각도를 제가 감마라고 표시를 해놓고 이 최종 길이 있죠? 감마 때문에 생긴 여기 최종 길이를 제가 델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 세 번째 그림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델타 또는 이제 감마로 이동을 할 텐데 물체들이 전단력 V에 의해서 이때 해준 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지금 물체 변형한 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이 물체가 O예요. 이 점이.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점도 O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X축이라면 이 축 X축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이 X축을 그린 게 책에 보면은 이 물체를 변형을 이렇게 시켰을 때 이렇게 마름모 꼴이 이렇게 된다라고 돼 있어요. 물론 얘도 마름모 꼴이에요.
원래 자유물체도 이거 어떻게 표현하죠? 원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유물체도는 검은 펜 합시다. 원래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전단력을 받는다면 물체가 이런 식으로 바뀐다라고 돼 있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린 그림과의 차이는 여기가 더 뜬다는 거죠. 자, 근데 제가 그린 그림은 뭐냐면요. 이 물체는 X축, 그 책에 있는 그림은 여기를 그대로 X축으로 둔 건데 제가 그린 그림은 이거를 X축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 아랫면은 변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돼요. 좀 어렵죠? 다시. 그러니까 이 그림이나 책에 있는 그림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책은 아마도 이렇게 마름모를 그려놓고 이렇게 기준선 여기에 2분의 감마 변했다, 여기에 2분의 감마 변했다라고 써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표현할 바에 이게 양쪽으로 각도를 그리기 귀찮으니까 그냥 한쪽을 고정을 이렇게 시킨 겁니다. 한쪽 고정을. 그러니까 이 그림 그쵸? 그렇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한번 무슨 얘기인지 좀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고정을 어디다 시킬지에 대한 차이예요. 거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1 구해야 되죠. 1. 우리의 핵심인 1. 자, 1. 자, 뭐 할 거냐? 이 전단력 V 있죠? 얘가 해준 1은 얼마냐면요. 1은 힘 곱하기 거리예요. 이 전단력 V가 이 면에 작용을 할 텐데 이 면이 이동한 거리는 0입니다. 0. 그 이유는 왜냐면 제가 여기를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면이 해준 길이는 0이에요. 자, 이것도 번호로 한번 매겨서 써줄게요. 여기 1번, 2번, 3번, 4번 면으로 써줄게요. 그러면 W1, W2, W3, W4인데 W1이 지금 제가 0이라고 한 겁니다. 왜? 내가 고정을 시켰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고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어떻게 되냐? 2번은 얘 V가 있는데 이 면이 어느 쪽으로 움직였냐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쪽 방향. 그쵸? 면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힘과 거리의 방향이 수직이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1은 힘 곱하기 거리를 쓰려면은 힘과 거리가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근데 수직이잖아요. 지금 방향이 90도예요. 그럼 이때 1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때 1은 무조건 0이 됩니다. 이거 이제 제가 막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2를 배우면은 이것부터 해요. 힘과 거리가 수직이면 1은 0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안다는 전제하에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2번과 3번은 힘은 이렇게인데 이동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힘과 이동 거리가 수직이다. 그래서 0, 0이에요. 그럼 최종 1은 뭐냐면 얘가 한 겁니다. 얘. 자, 얘는 V를 이용해가지고 델타만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이 V가 이쪽으로 델타만큼 이동을 한 거죠. 전단력 V. 근데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듯이 하중을 제가 V를 준다고 해서 V가 0초 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V 곱하기 델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저번 강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아랫 면적의 넓이를 그렸던 게 기억이 나요. 그때 2분의 1 그때는 이제 t 곱하기 파이였죠. 지금 여기서는 2분의 1 v 델타가 되는 겁니다. 여기 전단력 곱하기 이동한 거리. 정확히 이제 선형탄성 재료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라는 게 붙게 돼요. 자, 근데 델타가 뭐냐면요. 델타는 2분의 1 v. 델타는 h 감마입니다. h 감마. 그건 왜 그러냐? 여기 길이가 h죠, 지금. 이 길이가 왜냐면 지금 얘는 요 길이 또는 여기 기준선 길이를 따온 거기 때문에 길이가 h입니다. 자, 그럼 삼각비를 써보면은 델타는 h 탄젠트 감마예요. 그쵸? 이건 이제 중학교 삼각비에 대한 이야기이고, 근데 지금 감마가 매우 작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왜? 이게 지금 선형탄성 구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재료역학은 일단 대부분 내용이 선형탄성인데, 선형탄성은 변형이 아주 작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감마가 아주 작다라고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주 작다면 미적분에서 배운 것처럼 탄젠트 감마는 감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델타는 H 감마가 되고 이 델타에 H 감마를 넣어준 겁니다. 지금 이 요소가 받고 있는 변형 에너지는 뭐가 되냐? 변형 에너지 최종 구한 거예요. 여기다 쓸게요. 1이 곧 에너지니까 2분의 1 V H 감마, 근데 V에 이걸 넣어줘요. 타우 HT. 자, 그러면 타우 H 제곱 감마 T가 되네요. 그쵸? 자, 근데 이게 이 물체가 받고 있는 최종 변형 에너지예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다? 변형 에너지 밀도인데 얘는 스몰 u라고 씁니다. 스몰 u 변형 에너지 밀도는 뭐냐? 이거 할 때 봤죠? 물체가 만약 30개의 점이 있다면 이 에너지를 그냥 30으로 나눠주면 돼요. 점의 개수로 나눠주는 건데 사실상 점의 개수가 뭐냐면 부피입니다. 부피.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부피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될 때가 좀 많아요. 근데 물론 완벽하게 부피가 곧 점의 개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부피로 나눠주면은 변형 에너지 밀도가 나온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단위 부피당 질량을 우리가 밀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 밀도라는 건 원래 단위 부피당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위 부피로 나눠줘요. 근데 부피가 뭐냐면은 길이 h인 정사각형 두께 t니까 h제곱 t예요. 그럼 h제곱 t로 나눠주면은 2분의 1 타우 감마가 되겠네요. 근데 뭐 이제 타우는 g 감마라는 뭐 식을 넣어주면은 2분의 1 g 감마 제곱으로 쓸 수도 있고 뭐 타우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면은 2g분의 타우 제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변형 에너지 식이라는 겁니다. 뭐 조금만 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설명을 덧붙이자면은 이렇게 지금 순수 전단을 받고 있잖아요. 얘의 하나의 점, 지금 여기 찍은 하나의 점, 얘가 받고 있는 변형 에너지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2분의 1 타우 감마로. 그러면은 사실 이 순수 전단인 이 상태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우리가 비틀림 있죠? 순수 비틀림? 여기에 이제 우리가 토크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이 순수 비틀림을 받고 있는 봉은 어떤 응력 요소를 떼와도 순수 전단입니다.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떼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순수 전단에서 변형 에너지 밀도가 2분의 1 타우 감마잖아요. 그럼 비틀림을 받고 있는 이 봉 있죠. 이 봉에서 어떤 한 점을 찍었을 때 변형 에너지 밀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순수 전단에서 변형 에너지 밀도가. 오늘은 이제 변형 에너지 밀도만 따로 또 설명하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렸어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까지 3.9장 내용이 끝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제 연습 문제 예제 다시 풀어봐주고 연습 문제 꼭 많이 풀어봐 주시고 참고로 변형 에너지 밀도는 연습 문제가 딱히 없습니다. 나중에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지금 배우는 거지 문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연습 문제 꼭 해주시고 복습 꼭 스스로 이 내용을 유도할 수 있는 복습 꼭 해주시고 이렇게 공부를 힘들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럼 다음 강의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